들으셔갖고 조금 이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나 잘 모르겠다 지금 갑자기 들어와서 수업 사례 이야기하니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여름빛. 네,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이해가 다 되신 건가요? 네. 됐으면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가 모르는지를 질문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뭐가 모르겠는지. 교수님 제가 지금 해랑 같이 있어서 지금 제대로 못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주쌤 들어와 계세요? 네, 네. 예, 연주쌤 질문 좀 해주세요. 저도 아직은 질문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조금 더 듣다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근데 유진쌤요. 유진쌤.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강의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왜자로 물어봐도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이 중요한데 아이들 같으면 예를 많이 든 게 그거예요. 왜 주인공은 가출했을까? 그걸 이제 우리 경우로 해봅시다. 나는 왜 점심밥만 먹으면 졸릴까? 생각 붙여보세요. 질문 아니 생각을 붙이라고 생각을. 저 만약에 저 나이 맞는 거긴 한데 저런 경우에 나는 저게 왜 궁금한가? 이를테면 밥 먹으면 졸리면 당연한 거지 뭐. 뭐 어디가 식곤증이 나는가 보지 뭐.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그러지? 저게 그러면 초점이 어딘가 맞추지가 따라 문득 떠오르는 걸 그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점심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많이 먹으면 졸리고 적게 먹으면 안 졸리고 그렇죠. 또 딴 사람은 소화가 안 되나? 밥을 먹으면 좋을까? 자, 그럼 누구는 많이 적게 이 양으로 들어간 거고 누구는 소화 또 여기에다 질문을 붙이라는 거야 아니면 저 그러는 자기 생각. 이런 거지. 친구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꼭 졸리지? 내가 아는 누구도 안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거지. 남과 비교. 또 수업이 재미없나? 그렇죠. 약간 시간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나는 왜 저녁밥을 먹으면 안 졸리는데 점심밥을 먹으면 점심이니까 이런 건 이런 저 그때 말한 대로 왜 주인공 가출했을까? 가출하면 춥고 배고플 텐데 가출하면 위험할 텐데 이런 거에 이게 이제 나라면 가출 안 할 텐데 가출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거도 이런 경우에 연결시키면 내가 점심밥을 먹으면 난 점심밥만 먹으면 이제 조금 부족해 하면 그렇지 나는 점심밥만 먹으면 왜 졸립지? 가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 잠깐 들 수 있지. 그럴 때 나는 주로 어느 쪽에 내 생각이 떠오르냐 이거지. 이게 소화할 수도 있고 남과 비교할 수도 있고 특히 수업이 있는 경우 특히 그렇고 아니면 점심 아닌 저녁보다 점심이 그럴 수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순간 떠오르는 게 난 자기 생각이라 보는 거예요. 뭔가 그거는 대표적인 이거는 소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안 좋은 사람이겠지 뭐.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남 눈치 보는 사람이고 수업은 그치? 수업이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그게 이걸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내 생각이나 이런 상황이 억눌려서 그렇고 저기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데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은 물론 이 경우는 왜를 강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왜처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나는 반드시 어떤 뭔가 떠올랐을 때 왜자 아니어도 졸린 게 이상하다 이럴 수 있죠. 편하게 이제 깔아붙이는 건데 이런 거에는
내 어떤 숨어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뭔가 숨어있는 건데 이거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얘기할 때처럼 나도 그래요. 우리가 상대에서 볼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범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대에서 친구한테 오늘 차 타고 출근차에 타거나 처음에 만났을 때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썰렁해. 좀 춥네. 뭐 귀찮을 때 춥네. 그런 얘기하면 상대가 그래 오늘 날 좋으면 좋겠는데 뭐 날씨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할 얘기해? 신문 기사나 사실 얘기를 좀 해 약간. 그러다가 상대가 받아주면 그다음에 감정 얘기를 하는 거야. 깊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뭐겠어요?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이게 주고받는 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리 친하게 처음 만나자마자 나 어제 남편하고 한판 했는데 뭐 이렇게는 얘기 못 하는 거거든. 뭔가 형 그렇게 얘기해. 그런 과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런 과정이라고. 오늘 날씨가 춥네 그럴 때 상대방이 쳐다보면 그다음 얘기 못 할 거 아니야. 상대방이 답을 하건 말하건 들어준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자기 생각도 사실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 속에 이렇게 있어요. 자기 속에 핵심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는 걸 불편해한다고. 이건 어려워요. 속의 거를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 어떤 상황이 조건에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자기 속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건 뭐야? 나도 잘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거든. 밥 먹는 거가 졸린 거는 이 사람이 뭐 활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 밥 먹고 졸리면 되지 뭐. 근데 내가 뭔가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업 시간 전에 밥을 먹으면 꼭 졸려. 많이 먹어 특히. 이런 고민을 하지. 졸릴까 안 졸릴까 졸릴 때 잠깐 5분 10분 딱 쉬고 그 다음에 강의 쫙 잘 듣는다면 이런 고민도 안 하지. 밥 먹고 잠깐 졸리면 잠깐 자면 되지 뭐. 그런 거거든. 소화도 그렇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불편하지. 근데 소화 잘 되고 속한 사람은 졸린 게 뭐 문제야 뭐. 졸린가 보지 뭐.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지 그런 거거든. 자기 뭔가가 불편한 뭔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나 스스로한테 드러내기가 불편한 뭔가가 있다고. 그럴 때 처음부터 이 얘기는 안 하는 것이고 주변 얘기를 하는 거야. 주변 얘기. 주변이 뭐야? 지금 부딪힌 얘기. 책이니까 책 얘기야. 책이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 저거 왜 저래? 그런 거야. 저거 왜 저래? 그건 그럴 수 있어. 왜 저래? 그러지. 근데 그것이 자기는 당연히 뭐 이상하지. 왜냐면 이 속에 깔려 있으니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가출에 대한 불안이 있어. 가출 불안한 거 위험하다는 불안을 갖고 있네라면 여러 가지 이유로 텔레비전 바꿔 먹어 등등이라면 왜 가출했어? 그런 거지. 왜 가출했어? 근데 이거를 모험처럼 생각하고 즐겁게 가출했는데 즐거운 경험을 겪어서 그걸 갖고 있네라면 가출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 없지 뭐. 가출 괜찮네 그러는 거지. 이 속에 뭔가가 불편한 게 자기가 있어요. 근데 책에 나왔을 때 그걸 왜자로 물어보는 거라고. 쟤 왜 저러지? 왜 그런 거야? 이상하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이게 근데 금방 안 나온다는 게. 이게 서서히 나오는 거야. 서서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나오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걸 왜냐면 여기 상당한 차단막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나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이거를 서서히 이렇게 논의 전개를 끌고 나오는 거거든. 애들도 마찬가지야. 아주 서서히 끌고 나와. 주고받고처럼 마찬가지. 책 얘기랑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좋다거나 어떤 경우보다 믿는다거나 그렇지. 상담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슬슬 얘기를 하지. 그 사람 잘 끌어주니까. 근데 그 사람도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고 쉽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잖아. 심리 상담에서 속에 걸 얘기 안 하고 버티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나 스스로한테는 더 그런 거라고.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는 거야. 이거를 자기 생각이라고 해서 서서히 끄집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 내용은 그야말로 대상이죠. 우리 공부는 계속 그래. 책을 이해하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봐.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거나
책을 깊게 보거나 그러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이유는 물론 전제가 있어.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래. 지식이나 정보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래도 다 들은 거. 엄청나게 압축된 지식을 애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 시간도 많지만, 그쵸? 공부 시간도 많지만 외국에 비하면 교재 자체가 워낙 많죠. 우리 수학이 대표적이에요. 수학. 엄청 어려운 걸 가르치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많은 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화책을 읽어도 그래서 책 내용보다는 자기 생각 끄집어내는 게 좋아합니다. 이게 적다면 지식을 쌓아야 되죠. 지식을 어디서 쌓아야 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으로 뭐 읽는 거 생각도 두 개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되잖아. 읽기만 많이 하면 안 되고 생각만 많이 하면 안 돼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백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백지가 사실은 뭐야? 애들이 자기 생각에 비해서 자기 생각 정리한 것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독서는 별친들이 그것보단 자기 생각 끄집어내는 걸 중시해야 되는데 속의 걸 불안해하잖아. 불안해하니까 단계로 서서히 끄집어낸다. 주고받기 형태로 끄집어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까 말하는 당연히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상당히 불편한 거, 불안하거나 나 스스로한테 드러내기도 불안한 거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끄집어낸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 얘가 좀 약하네 그렇게 했는데 이럴 때 다시 이걸로 들어가면 여기서 불편한 게 뭐야? 이를테면 아까 양 얘기한 사람이 영미쌤? 네. 불편한 게 뭐야? 많이 먹으면 졸리고 적게 먹으면 안 졸리고 많이 먹으면 물론 본인이 외를 안 써서 억지로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졸린 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 졸린 거가 뭐가 불편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아니 이를테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면 이거 수업 누가 얘기했지? 졸려서 수업 시간에 자면은 뭐가 불편해? 미안하고 뭐 이런 거? 아니 그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하게 되니까 수업 들어오지 않고 자, 그렇죠. 졸리면 이해를 못해. 그러지 근데 않고. 이해를 못하면 되지. 이해를 못하면 졸려요. 그다음 뭐가 불편해?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시간이 아깝고 또 시간 좀 그냥 노는 것처럼 좀 보내도 되지 뭐. 시간 좀 낭비하면 뭐 어때? 시간 낭비하면 되게 허투루 보낸 듯한 느낌? 허투루? 그냥 뭐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두 시간 허투루 보내도 되지 뭐. 허투루 보내는 것이 불편함. 자, 남과 비교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었지. 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조금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씩, 그쵸? 지금 말한 대로 뭔가 졸려서 못 들으면 따지고 보면 못 들어도 큰 문제 없고 한번 못 들어도 뭐 큰일 나. 근데 주로 그러니까 왜 계속 계속 졸리까가 문제인 거죠? 그럼 계속 졸면 되지 뭐. 계속 졸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결국 시간 낭비? 뭐예요? 계속 졸리면 뭐 어때? 나랑 뭐가 안 맞는가 보지 뭐. 나랑 안 맞아서 아니면 내가 큰 벼슬을 겪으려고 그러나? 자, 한번 얘기했는데 큰 틀이 바뀌면 졸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기 무의식이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크게 바뀌면 속으로 격렬하게 싸울 수 없잖아요. 속으로. 그러면 거의 내가 이성적으로 집어넣는 거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저항하는 거하고 부딪혀서 결국 졸려요. 상당수가. 그 졸릴 때 그 졸린 거를 받아야 돼요. 그냥. 내 틀이 뭔가 바뀌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지금 내 불안하기 때문에 몸이 무의식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를 이성적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충돌하잖아. 충돌할 때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 안 되잖아. 막 밖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술 먹을 수도 없고 제일 좋은 게 졸린 거예요. 그럼 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겠지 뭐. 그 마찬가지 늘 졸린다고 해서 시간 낭비밖에 없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듣고 뭐 일주일에 2시간 뭐 또 그렇게 자면 또 달콤하잖아. 좀 씁쓸하긴 해도 좋지 뭐.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하고 논의 전개하는 건 애들이 물론 그렇게 잘 안 되긴 하지만 잘 보면 한 발짝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겉돌기도 해. 그냥 옆으로 뺑글뺑글 돌기도 하는데 도는 게 상당히 토론 같은 게 많이 돌아. 이를테면 그 뭐더라 뭘 광합성인가 뭔가 이를테면 그런 거야. 생명과학에서 생명 유전자 조작 이런 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니야 문제 많을 때가 더 많아. 그러면 아니야 문제가 너무 많지 않아. 왔다 갔다 겉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애들한테 이제 정보를 한씩 추가시키라 그러다. 추가시키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보면 아까 수업 때 졸면 그다음에 시간 얘기했죠. 시간이 아까워. 아니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졸면 이해를 못해. 그다음 시간이 아깝고 그다음에 시간이 아깝고 그다음에 또 뭐였지? 허투루 보낸 느낌. 허투루 보낸 느낌. 보낸 그 조금씩 얘기가 다르게 가면 조금씩 깊이 갈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정보를 조금씩 더 집어넣으라 그래. 근데 많은 애들이 그냥 뒤집기만 해. 예?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뭐 이해를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개념들을 집어넣으면서 전개되면 조금 깊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연습인데 저게 자기 속의 어느 부분을 조금씩 건드릴 수가 있다. 근데 저 속의 핵심이 불안할수록 뺑글뺑글 돌아. 아까처럼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돌지 속으로 잘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하여튼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진행되면 이 안에 것이 다른 형태로 틀어지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사실 이게 겉도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애. 수업을 말로만 반성하는 애들 많잖아. 그런 것처럼 빨리 들어가는 건 좋은 거 아니고 빨리 들어간다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이게 움직여야 돼. 움직여. 자기 생각에 끊임없이 뭔가 움직이는 데를 가야 돼요. 이게 외고 답습으로 그런 게 상당히 좋다. 논의 전개에서 조금씩 들어갈 수 있고 본인도 그렇다. 근데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주고받기 하라 그러죠. 그럼 좀 더 생각이 자유롭게 가지. 그러다 이제 독감 쓸 때 혼자 가는 거잖아. 저렇게 나는 바라는 게 저런 식으로 연습을 시키면 본인이 혼자서 뭔가 중요한 문제 고민할 때 저런 식으로 의문답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약간 버릇들으니까 하지 않을까? 일단 처음에 의문은 가져요. 의문 가져. 의문 가지면 답은 거의 떠오르게 돼 있어요. 시간만 들이면 뭔가 하면 답 떠오르죠. 근데 우리 또 버릇들었으니까 귀찮긴 해도 또 의미 떠오르지. 근데 그게 숙제나 공부가 아니라 자기 진짜 고민이라면 떠오르지 않을까? 나 떠오를 걸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강제하는 건데 저거는 형식이고 자기 속의 어떤 부분을 자꾸 건드린 쪽으로 조심스럽게 갈 거다. 그거는 심지어 자기도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씩 건드릴 거다. 그걸 건드려야지만 조금씩 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 플러스 논의 전개처럼 걸 얘기하는데 자, 거기까지 하고 질문 받읍시다. 네,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책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드러낸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간다. 혹은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고력 전개가 무엇이란 말이냐. 논의 전개를 그렇게 강제로 또 시킬 필요는 뭐 있냐. 뭐 이런 불편한 점도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좀 받아볼게요. 윤주쌤 오늘 질문을 아까 오전에만 한 번 해서 전혀 생각 없었어요. 펴져 있어요? 네. 또 옆에서 웃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요. 그 책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전개하는데 그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문맥은 없이 한 사건만 가져서 전개하는 그 사고하는 그 학생들 또 아이들은 그걸 사고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그건 독해 영역이에요. 독해. 그런 거예요? 독해 영역이니까 그건 그쪽에서 얘기할 거고 사고는 뭐 높은 단계는 전체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고 자체는 어느 한 부분에도 상관없어요. 약간 분리시켜서 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서로 온 사람들이나 여기
올라오는 사람 중에 수업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수업 학생 말고 이렇게 우리 사례를 들었거든요. 어른들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 경우나 뭐 아무튼 본인 생각을 의식 무의식 아니면 글로 말로 할 때 생각을 끌고 갈 때 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뭔가 고민이 생겨서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풀려고 그래 끌고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아웃풋으로 나오진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냥 맴돌고 맴돌고 맴돌고. 뭐 사례 하나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한 사례. 지금 갑자기 사례가 떠오르진 않는데 왜 나는 점심을 먹으면 졸릴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 딱 바로 떠오르는 질문은 욕구가 우선되는 게 바로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아까 아침에 와서는 배고픈 게 우선이니까 졸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해결되고 나니 이제 그 다음은 졸린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욕구는 점점 이걸 해결되고 나면 다음 욕구가 무엇이지? 이런 생각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유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아까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네. 뭔 말인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이게 뭐죠? 본인이 생각을 만약에 끌고 간다고 할 때 고민이 있어 생각을 풀어 어떻게 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 같으냐? 그지? 생각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 오전에도 조금 궁금했던 상황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게 사고를 촘촘히 해야 된다와 그리고 나의 편협함에 대한 그런 이유나 그런 맥락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나의 초점으로 전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이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자꾸만 나의 초점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지점이 자기 합리화에서 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나의 합리화에서 머무지 말고 계속 의문을 갖고 그 판단 보류를 하라는 그 말씀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잘 되진 않겠지만 판단 보류를 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사고력을 확장해 가고 나의 그 경계 부분에서 넘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건지가 지금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합리화란 말이 나와서 얘기할 거랬는데 내 의견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멈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합리화되고 그러니까 핑계로 합리화와 핑계의 부분에서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화가 문제가 아니라 멈추는 게 문제잖아. 합리화는 상관없는 건데 멈추는 게 문제라면 그럼 합리화시키고 안 멈추면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이 멈추면 좀 편하거든요. 합리화시키고 나면은 뭐야 그럼?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하여튼 합리화는 문제가 아닌 거네 지금 현재. 멈추는 게 답답하지 네, 편하지만 맞아요. 답답한 이 멈추는 게 문제인 거네. 네. 그래서 판단 보류도 되게 불편한 감정이었거든요. 저한테는 판단 보류라는 게 아까 경인쌤도 얘기했듯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감정으로 남아 있었는데 판단 보류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좀 알게 된 거예요. 판단 보류라는 거는 뭔가를 결론 짓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불편하지 않은 걸로 다가오긴 했어요. 네. 근데 판단을 하면 실제로 편해요? 그것도 편하지 않을 텐데. 뭔가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뭘 하긴 하겠지만 뭔가 답은 아닌 것 같은 불편함 있지 않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선택은 적어도 51대 49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51을 선택하잖아. 나머지가 있잖아. 나머지가 계속 찝찝하지 않나요? 근데 습이 51쪽으로 계속 판단해서 그냥 결론 지어지는 게 습이 되니까 49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진 않죠. 근데 그 49에 대한 사고도 지금 계속 하는 게 좋은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습이 되어서 별로 불편하지 아 그래요? 네. 안 불편해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난 불편한데 7대 3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30이 계속 신경 쓰이는데
딴 사람들은 어때요? 기질에 따라 좀 다른 그런 거. 네. 그러면 지금 유진 쌤 잠깐 질문이 있다 그래서 잘 다녀왔어? 네. 나 질문 좀 잠깐 할게. 유진 쌤 질문. 네. 네네. 아, 저는 그 아이들, 아까 전에 얘기하셨을 때 사고력 키우는 방법이 어른들처럼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답변을 만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면서 그 생각을 자기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 사고를 키워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혼자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그 형식을 가지고 가서 연습을 한다. 근데 글을 쓸 때는 결국은 본인 혼자서 왜라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독서를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사고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밤송이 소년인가 밤나무 아들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정말 동물보다 못한 게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아니면 사람의 그런 부족함 뭐 그런 것들을 읽고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또 위인전이나 어떤 그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서 받았던 어떤 것들은 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옛날 그 사람들은 되게 부모에 대해서 뭐 자기 손가락도 이렇게 깨물어서 피를 내서 부모를 살릴 정도로 그렇게 효를 하는데 나는 그 정도를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책을 읽었을 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어떤 본인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 자책 이런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독서에 대해서 혼자 책을 읽었을 때 더 이상 어떤 사고를 키워 나가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제 스스로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어떤 거대한 그런 도덕적인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항상 부족하구나 이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독서 모임, 남과 모임을 하고 사고를 주고 받아야지만 이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랑 스키마에서는 왜 그리고 답변을 서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사고가 내 생각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깨지면서 더 확장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꼭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른 친구가 필요 없이 혼자만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그 독서를 하다 보면은 키워지는 건가요? 그거는 높은 수준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한다는 얘기는 책을 보고 할 때는 자기 독자하고 저자하고의 차이 갖고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수준이 낮은 아이일수록 저자 논리대로 독해를 하지 않고 내 논리대로 독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고 저자가 답하는 거가 점점 같아지면 그게 자기 생각, 저자의 답변인데도 자기 해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 높은 아이만이 내 생각과 다른 저자 논리를 그대로 붙잡고 있어서 둘이 주고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친구는 당연히 생각이 다르니까 친구랑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자랑 하는 것이고 저자랑 되면 거의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49대 51 갖고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수 그러기 어렵거든요. 이게 7대 3 이러면 3은 날려버리고 7방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가 친구랑 한번 하고 친구랑 먼저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되면 그 다음에 저자랑 하는 것이고 그게 좀 된 다음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독후하면 그냥 혼자 쓰게 시키는 거죠. 근데 독후는 사실 저자랑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혼자 생각하는 걸 가능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혼자 주고받으려면 내 생각 중에서 내 생각의 주류랑 비주류, 그렇죠? 내가 그것이 외부 생각이 어쩌건 내가 주로
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찝찝한 면이 있어서 30%는 다른 거야. 이를테면 내가 아이들을 아무리 명문대 이런 걸 무시해도 여전히 신경 쓰이죠. 그래도 좀 좋은 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거 참나 이걸 성적을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성적 무시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좋은 데도 가야 되는 게 몇 프로 있는 거죠. 30% 20%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주고받으려면 그 각각이 나름대로 논리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걸 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고 버려버리면 넌 전개할 게 없지 뭐. 생각을 이해할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 주된 생각과 그거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 더 높은 단계는 7대3이 아니라 내 맥락에선 이래. 내 맥락에서 내가 중간층이고 뭐 남자고 내 맥락에선 이렇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럴 거라고 해서는 이렇지만 만약에 다른 맥락이라면 다를 거다. 근데 우리 아이나 아니면 내가 뭐 하는 경우에 아이가 다른 맥락일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한 세계랑 달라질 수도 있지. 그럼 그때 어떻게 될 거지? 그걸 갖고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한 가지여도 그거는 내가 한계를 정한 내 맥락과 내 전제나 내 목표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내 경우에도 그렇지. 내 경우에도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럴 때는 뭐가 달라질 것인지 예상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해. 근데 그건 더 높은 단계지.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앞부분이 좀 채워져야지만 가능할 거다. 우리 경우는 아까 말한 7대3을 3을 버리는 경우가 많고 버리지 않아야지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안 버리더라도 그거를 내 맥락과 다른 맥락을 전제에 두고서 그것이 미래 그리고 아니면 다른 가치를 전제를 두고서 다른 가치 개인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도 좀 중요하지라는 걸 둘 다 논리를 갖고 있어야지만 둘이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단계다. 일단은 아이들 경우나 어쩌면 우리도 친구랑 주고받는 게 제일 좋다. 어른들도. 근데 문제는 어른들은 이걸 한 두세 번 하면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잠깐 쉬고 할게요. 25분에 다시 만날게요.